방송 이후에 시청자분들이 꼭 읽어줬으면 하는 책을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요청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그 요청 중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그 책을 새해 첫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코스모스. 자,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코스모스. 우주에 대한 책이 무수히도 많은데 지금도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출간 40년이 지난 지금 시청자 요청 1위로 지금 사실 뭐 너무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장 감당 안 되고 엄두가 안 나는 책일 것 같아요. 두께도 그렇고 내용도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게 현무서가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도전도 안 했어요, 이건? 왜냐하면 살 때 저만의 좀 원칙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책만 사요.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읽을 리가 없어. 너무 두꺼워. 집에 갖고 올 때 무겁긴 이게 무거워. 무겁기만 하고 팔만 아프지. 이게 7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주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분 빼고는 이제 코스모스를 논할 수 없죠. 이분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이것까지 설민석 선생님한테만 의지할 수가 없어. 과학의 대중화를 이끈 천문학계 슈퍼스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화성입니다. 관심이 가는 게 생명체의 발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세티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는데 네. 박사님께서 세티 연구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세티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외계인 찾기. 옛날로 치면 ET 찾는 거네. ET 찾는 거죠. ET 어디 있어? 사실은 중간에 ET가 네, 들어있잖아요. 세티라고 할 때 SETI잖아요. 그 ET가 그 ET예요. 맞아요. ET가 뭐의 약자더라?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인텔리전스. 외계 지적 생명. ET가 그런 뜻이구나.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원래 전파 천문학자인데요. 전파 천문학자들은 뭐 천체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외계인을 찾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우주가. 영왕성까지 9년이 걸려요. 오하. 그러면 제일 가까운 우리 말고 다른 태양계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빠른 로켓으로 가면 5만 년이 걸려요. 5만 년.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로 와서 우리가 만난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하면 네.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신호가 막 삐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 저기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내는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문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어떤 행성을 관측을 해서 거기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런 걸 세티라 그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세티 코리아 이런 조직을 통해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20년 새해 첫 번째 책은 코스모스입니다. 김범준 교수님은 이 책이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요? 예. 이 책을 처음 본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 분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 코스모스 세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처음에 청소년 때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천문학자, 물리학자의 꿈을 꾸게 된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7번이나 읽으셨어요? 이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세 본 게 그 정도고 아마 더 읽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제 책은 더 두껍습니다. 옛날 화보집. 이게 화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너덜너덜해진 이거 거.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운데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언제 읽었는지 뒤에 메모를 했는데요. 대박. 이 책만 3번 읽었는데요. 요것만. 이거 말고 그 전에는 네, 좀 얇은. 그것도 여러 번 읽었고요.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달라서 7번씩 읽으신 거예요? 예. 또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인간적이다. 그래서 또 다시 읽고. 예,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이 집에 있었어요. 예전 판본이. 근데 사진만 봤죠, 뭐.
근데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예전 칼 세이건의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너튜브에. 근데 지금 눈으로 보면 되게 템포도 느리고 칼 세이건 혼자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장면도 너무 많고 좀 하여튼 좀 지루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시각적인 것들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를 했잖아요. 네. 신기한 건 이 책은 네. 하나도 안 촌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물론 팩트 자체에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 새로 발견된 팩트들이 많겠지만 그 나머지 우리 인간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머릿말에 처음에 인용되는 문장이 이런 거예요. 그런 것만 알고 있어도. 우주와 같은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에 한 사람의 일생은 너무 짧고 부족하다. 진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서서히 밝혀지게 마련이다. 우리 먼 후손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뻔한 것들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음을 의아해할 것이다. 이어지는데 이게 언제의 문헌이냐 하면 1세기에 세네카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너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되게 세련됐다, 문장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전체 어떤 지성사에 위치하는 책의 느낌 이런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강명 작가님은 코스모스를 굉장히 과학책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다고. 과학책이죠. 과학책인데 네. 읽다 보면은 뭐 철학 얘기도 들어가고 과학사 이야기도 들어가고 인문학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편에 이제 굉장히 준수한 에세이이기도 하고 우주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단순한 과학책 이상이라는 거예요. 되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읽는 사람한테는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비슷한 느낌을 윤솔 씨도 받았다면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이 나의 개념이 그냥 나 개인이 아니라 뭔가 전 지구적인 범위로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좀 와닿았던 게 보이저우에서 머리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진짜 보면 전 처음에 잘못 봤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우리가 정말 진짜 이렇게나 작은 데 모여 살고 있구나. 근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는데 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사진이거든요.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이 우주에 대한 책인데 이제 제목이 코스모스. 네, 맞아요. 정직하게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 코스모스고요. 네. 번역도 우주로 하지 않고 코스모스로 했잖아요. 근데 우주를 지칭할 때 영어로는 코스모스가 있고요.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이제 우주.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으로 번역을 하면 맞을 것 우주 같아요. 공간. 그러니까 탐사선을 타거나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보내서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우주 공간. 근데 유니버스는 말 그대로 과학적인 의미에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주. 근데 코스모스는 카오스의 좀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를 바라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우주. 뭐 그런 걸 코스모스라고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우주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 자체가 갖고 있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켰을 거라 생각해요.